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지쳐 있을까요? 단순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고갈되어 마치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가 매일같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깊은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보기에는 우리 삶을 더 잘 통제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존재를 최적화할 도구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항상 쫓기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며 늘 뒤처지는 듯한 이 끊임없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평범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풍경 속에서 깜빡이는 경고 신호이자 하나의 증상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철학자 한병철이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피로사회에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진단한 현상입니다. 한병철은 과로나 수면 부족 같은 피상적인 설명을 넘어 우리 사회 구조 자체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도록 우리를 인이다. 그는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철학자 미셸 푸코가 묘사했던 규율사회, 즉 금지, 벽, 외부 규칙, 병원, 감옥, 공장으로 특징 지어지며 권력이 주로 부정과 강압해서는 안 된다. 을 통해 작동했던 사회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병철에 따르면 우리는 성과 사회, 레이스퉁게셀샤프트로 진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피트니스 센터, 개방형 사무실, 쇼핑센터, 은행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회입니다. 이곳의 명령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Yes, you can.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입니다. 한병철이 간결하게 표현하듯이 푸코의 규율사회는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변경,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시설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 등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가 아니라 성과 사회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메일, 업무 메시지,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개인적인 할 일 알림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공식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취미를 수입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압박. 흠잡을 데 없는 온라인 이미지를 가꾸어야 한다는 압박. 항상 배우고, 항상 개선하고,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 휴식이 권리가 아니라 사치이거나 더 나쁘게는 약함이나 야망 부족의 신호라는 느낌. 주말이 오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프로젝트, 걱정거리, 할 일 목록을 되새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깊은 피로, 하룻밤 푹 자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소진감입니다. 그 뿌리가 육체적인 것보다 실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한병철이 묘사하는 성과사회의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피로를 낳는 걸까요? 한병철 분석의 핵심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통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규율사회에서 통제는 주로 외적이었습니다.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벽, 명확한 규칙, 적응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개인에게 행사되었습니다. 성과사회에서는 메커니즘이 훨씬 더 미묘하며 바로 그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사악합니다. 통제는 내면화됩니다. 주체는 더 이상 주로 외부의 힘에 의해 복종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최적화하고 능가하도록 장려받고 유혹받고 내몰립니다. 우리는 한병철이 성과 주체, 레이스퉁 서브젝트라고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성과 주체는 명령을 외치는 외부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산성, 성과, 최적화라는 명령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는 한병철의 말대로 자기 자신의 기업가가 됩니다. 경력, 관계, 건강, 여가 등 삶의 모든 측면이 관리하고 측정하고 개선해야 할 프로젝트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피트니스 앱을 통해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개인 생산성 목표를 설정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 강좌와 콘텐츠를 찾습니다. 자기 착취는 자유, 자율성, 역량 강화라는 언어 아래 가려진 채 규범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이는 자기 자신의 기업에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노동자이다. 모든 이는
주인인 동시에 노예이다. 계급투쟁 역시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투쟁으로 변형된다. 고 한병철은 씁니다만 이러한 내면화는 깊은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종종 더 교활한 형태의 예속을 가리는 환상입니다. 그토록 긍정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들리는 Yes, we can이라는 명령은 무한한 압박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실패, 어떤 한계, 어떤 피로의 순간도 자연스러운 인간 조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실패, 의지 부족, 부적절함으로 인식됩니다. 명확한 외부의 적, 권위적인 상사, 가시적인 억압 시스템의 부재는 공격성과 좌절감이 안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문관이 되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마치 간수와 죄수가 동일 인물인 벽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자기 강제는 깊은 피로를 유발합니다. 성과에 대한 이 끊임없는 압박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관조하고 의미 있는 여가를 즐기고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성과 사회는 무엇보다도 비타 악티바, 즉 행동, 생산, 효율성의 삶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비타 콘템플라티바, 즉 성찰, 고요함, 생산적인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깊은 주의의 삶은 비생산적인 사치, 시간 낭비, 거의 효율성의 재단에 바치는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한병철은 이러한 평가절하를 한탄합니다. 오늘날의 과잉 활동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자유로운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활동 형태이다. 우리는 진정한 성찰과 창의성의 번성을 가능하게 하는 멈춤의 공간 없이 행하고 반응하고 생산하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조 능력의 상실은 마르틴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깊은 지루함, TF의 랑게와이레이라고 불렀던 것의 침식과 연결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상적인 지루함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독창적인 사고, 존재 전체에 대한 인식, 경이로움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고요함과 공허함의 상태입니다. 성과 사회에서는 이러한 깊은 지루함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백도 즉시 자극, 정보, 과제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한병철이 과잉주의, 하이퍼주의라고 부르는 것, 즉 뉴스피드를 스크롤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여러 탭 사이를 전환할 때처럼 한 초점에서 다른 초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얕고 분산된 주의력을 발달시킵니다. 이는 책, 대화, 풍경 또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같은 단일한 것에 장기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 깊은 주의를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긴 기사를 읽기 어려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틀어놓아야 할 필요성, 여가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순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강박,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 우리는 항상 온라인 상태이고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다음 자극, 다음 요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활동과 지속적인 감시 상태에 놓인 뇌는 깊은 휴식, 기억 통합, 창의성 및 단순히 현재에 존재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느낌에 필수적인 더 느리고 성찰적인 모드로 들어갈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목적 없이 꺼지고 관조하고 단순히 존재할 수 없는 이 무능력은 우리의 만성적인 피로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마음의 피로입니다. 개인 성과의 무자비한 논리는 우리의 관조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까지 잠식합니다. 성과 사회는 나를 최적화해야 할 프로젝트로 성공을 순전히 개인적인 성취로 찬양함으로써 점증하는 사회적 원자화를 조장합니다. 초점은 우리에서 나로 이동합니다. 한병철이 지적하듯이 성과 사회와 활동 사회는 과도한 피로와 소진을 낳는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부정성이 결핍되고 대신 긍정성의 과잉이 지배하는 세계의 특징이다. 그것들은 타자에게 고유한 부정성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긍정성의 과잉에 의해 야기된다. 그것들은 타자로부터 오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폭력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과의 이 내면적 투쟁 속에서 타자는 종종 사라지거나 경쟁자, 장애물 또는 기껏해야 개인적인 성공 가도에서 활용될 자원이 됩니다. 성과 주체에 내재된 고독은 명백합니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수백 또는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만 공감, 공유된 취약성,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진정한 연결은 점점 더 드물어집니다. 인간관계는 종종 도구화되어 개인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락처와 호의의 전략적 교환인 네트워킹으로 변질됩니다. 깊은 우정을 쌓고 가족 유대를 돌보거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데 할애되는 시간은 종종 직업적 성과나 자기 최적화의 재단에 희생됩니다. 우리는 일이나 성취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움, 약점을 보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미는 성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매개되는 많은 상호작용의 피상성에서 이것을 봅니다. 부유한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외로움 및 그것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증가에 대한 데이터는 한병철의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성과 주체는 자신이 만든 산 정상에서 비극적으로 홀로 남겨져 지치고 단절될 위험에 처합니다. 상호 지원과 무조건적인 소속감의 유대를 가진 진정한 공동체는 고립된 개인들이 경쟁하거나 기껏해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유대의 상실은 우리의 공허함과 실존적 피로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성과의 논리는 사회를 원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갖는 개념 자체에 침투하여 존재의 상품화로 이어집니다. 성과 사회에서 개인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극대화해야 할 프로젝트, 인적 자원, 자본으로 취급받고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병철의 분석에 따르면 사물이 됩니다. 그는 시장 논리가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이러한 인간의 사물화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변종 형태로 노동자를 기업가로 변모시킨다. 오늘날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의 성공 또는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이다 라고 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투자한다, 개인 브랜드를 관리한다, 웰빙을 최적화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적 번성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자기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는 종종 우리의 성과, 고용 가능성,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과 제품의 집합으로 축소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움직임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바이오 해킹하고 에너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내재적인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력서에 가치를 더하거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취미를 가꿉니다. 모든 특이함과 불완전함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인 진정성은 시장의 요구와 성공 이상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자기 최적화로 미묘하게 대체됩니다. 우리는 마치 언제든 구식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처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이고 불안한 철학적 질문으로 인이다. 우리가 생산하지 않을 때, 성과를 내지 않을 때, 자신을 최적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성과 지표를 벗겨냈을 때 우리 존재에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장 논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드러내며 항상 건설 중이고 항상 판매 중이어야 한다는 공허함과 피로감에 기여합니다. 이 성과 사회의 가장 잔인한 심리적 결과 중 하나는 죄책감 문화입니다. 성공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로 간주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요인 및 순수한 운을 무시하고 실패, 어려움, 심지어 단순한 피로조차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해석됩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면화됩니다. 당신이 지쳤다면 그것은 당신이 시간이나 에너지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울하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없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회복력이 있거나 주도적이거나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입니다. 한병철은 이러한 역학을 자기 주도적 폭력의 한 형태로 묘사합니다. 긍정성의 폭력은 어떤 적대감도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허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전개된다. 그것은 바이러스성이 아니라 신경성이다.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경색으로 이어지는 신경성 폭력은 더 이상 타자의 면역학적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이 주요 문제를 나타내는 사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실패의 내면화는 한병철이 성과 우울증 또는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소진이 아니라 내면화된 무한한 성과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할 수 없는 주체의 정신적 붕괴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특히 소셜미디어에 편집된 쇼윈도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감정, 가면, 증후군 등 극단적인 자기 질책이 정상화된 예들을 봅니다. 끔찍한 역설이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자유와 무한한 잠재력을 가장 많이 설교하는 사회가 동시에 불안, 우울, 자기폭력의 놀라운 수준을 생성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산업화된 사회에서 스트레스 및 성과 관련 정신장애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암울한 증거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약속하는 능력주의 서사는 결국 체계적인 압력을 숨기고 우리가 홀로 짊어지기 불가능한 책임의 무게 아래 지치게 만드는 잔인한 개인 죄책감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한병철에게 있어 성과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헌신, 자기 초월과 생산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우리의 세속화된 사회에서 거의 종교적인 윤곽을 띱니다. 일과 성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정체성, 심지어 구원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삶에 더 큰 목적을 부여했던 거대한 초월적 서사들을 잃어버렸고, 일은 그 공백을 메우며 일종의 세속 종교가 됩니다. 한병철은 성과 사회는 점점 더 각자가 자신의 노동 수용소를 짊어지고 다니는 강제 노동 사회와 유사해진다. 이 자기 참조적인 노동 수용소의 특이점은 동시에 죄수이자 간수,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차원을 탐구합니다. 그는 막스 베버가 분석한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가 급진화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의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종교적 헌신과 성과 사회에서의 일에 대한 헌신 사이의 명확한 유사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인, 성공한 CEO와 기업가, 성스러운 텍스트, 자기 개발 및 경영 서적, 의식, 브레인스토밍 회의, 팀 빌딩 워크숍, 동기부여 컨퍼런스, 계명, 주도적이 되어라,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있습니다. 일이나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시간, 수면, 건강, 관계를 희생하는 개인적인 희생은 종종 미덕, 헌신과 열정의 표시로 찬양됩니다. 직업적 성취를 통한 인정과 검증 추구는 은혜나 영적 깨달음 추구를 대체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생산성의 진정한 재단을 쌓고 성공을 통한 일종의 지상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칩니다. 문제는 이 세속 종교가 약속하는 진정한 초월이나 위안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재성, 즉 갈망하고 성취하고 더 많이 갈망하는 끊임없는 순환에 묶어두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실존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성과의 종교로 대체된 삶의 진정으로 관조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의 상실은 아마도 우리 피로의 가장 깊은 원천일 것입니다. 이 암울한 진단 앞에서 탈출구가 있을까요? 한병철은 쉬운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지만 성과 사회가 근절하려는 특정 능력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가능한 저항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보는 것의 교육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유용한 정보나 소비 대상으로 변환하려는 긴급함 없이 세상을 관조적이고 느리고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무르고 사물들이 그들의 타자성, 내재적 아름다움, 신비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주의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우리가 비관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부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끊임없는 압력에 아니오, 자기 착취의 아니오, 무한한 최적화 논리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추고 주저하고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흐름에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오직 타자의 현존만이 우리를 자아의 피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곧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과 논리에 대한 일상적인 작은 반항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네트워크와 전자기기에서 연결을 끊는 것, 목적 없는 활동, 예를 들어 목적 없이 걷거나 자연을 관찰하거나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진정한 여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수익화하거나 과시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취미를 가꾸는 것, 전략적인 네트워킹 대신 깊은 대화와 진정한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생산성 도구로서가 아니라 현재와 직접적인 감각 경험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 마음이 방황하고 쉴 수 있도록 허용하며 깊은 지루함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이 각각의 행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긍정성과 성과의 과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부정성을 도입하는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성과 사회의 피로에 대한 한병철의 사상을 탐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만성적인 피로감은 단순히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신호인 깊은 문화적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절망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가능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한병철의 철학과 우리의 현대적 피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만약 그것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당신이 경험해온 감정들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당신의 성찰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성과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존적 피로에 저항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찾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는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해를 구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논의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종류의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콘텐츠를 깊이 가치 있게 여긴다면 슈퍼땡스로 저희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직접적인 기여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도전과 진정한 힘은 점점 더 많은 것을 하고 한계까지 자신을 최적화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착취의 논리를 거부하는 우리의 용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휴식, 관조, 진정한 인간관계, 그리고 단순히 존재함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병철이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메아리치는 성찰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능력, 할 수 없을 능력을 또한 포함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